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김경진의 시사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도입과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김경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국회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예. 청소년들에게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예. 그걸 법으로 이제 강제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11월 2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좀 게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정 시간부터 새벽 6시까지는 청소년이 좀 게임 접속하는 것을 좀 제한하자. 이제 이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이 이제 그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어쨌든 이 청소년 보호법 규정 내용에 따라서 청소년이 자정부터 6시까지 접속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정부터 6시까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이제 일체 게임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게임 중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게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매 2년마다 이 게임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법에 담겨져 있고 또 청소년들 중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아주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활치료라든지 뭔가 중독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 또 지원 이런 것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터넷 중독이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인터넷 중독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주 저연령,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인터넷 게임이 좋은 게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쟁이라든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런 게임 모습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상 공간과 현실 사이의 어떤 구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 중독 때문에 폭력성이 증가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성이 결여되고 또 청소년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체력도 많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은 이제 재미있게 이제 별명이 이제 신데렐라법입니다. 이 신데렐라가 그 자정만 되면 종소리만 들리면 이제 마법이 풀리듯이 청소년들이 자정 땡 하고 이제 12시만 되면 게임이라고 하는 마법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데렐라법으로 이름을 명칭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 도입을 이제 추진을 해왔고 또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 도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논쟁에 대한 그 양측의 뭐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이상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법적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기를 만 16세 미만 어린 아동들에 대해서는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또 16세에서 18세까지는 부분 셧다운제를 도입하자. 이제 이렇게 합의가 돼서 결국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성가족부의 이제 원래 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여성가족부의 원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만 16세까지는 그 완벽하게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또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 아예 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또 부모나 친권자가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게임 이제 게임 이용 내역이라든지 또 어떤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도록 하고 또 부모가 요청할 때는 아예 게임을 못 하도록 이렇게 사이트 운영자에게 강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일정 부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조금 완화가 된 것입니다. 네. 지나치게 게임을 하는 청소년을 이제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찬성하는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도 이제 이 셧다운 제도가 100%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이 셧다운 제도라도 있어야만 청소년을 좀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좀 뭔가 자율적으로 보호를 하고 게임을 자율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말뿐이다. 실제로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된 청소년들을 한번 봐라. 밥도 거르고 있다. 잠도 못 잔다. 수면 부족에 운동 부족.
정신적으로는 결국 우울하고 불안하고 폭력까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셧다운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게임에 한 번만 빠져들면 도저히 자신의 의지로서는 중단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소년을 걱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셧다운 제도가 반드시 좀 도입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특히 학부모라든지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도입된 셧다운 제도 상당히 좀 약한 것이다. 좀 제대로 좀 세게 도입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중에 이제 아이건강국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민단체 주장을 보면 셧다운제를 만 19세까지 확대해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도 사실은 이제 컴퓨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에도 역시 이 셧다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책을 같이 강구를 하자. 또 게임 중독 서비스에 대해서 재활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돈을 게임 업계가 좀 내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이제 과도한 규제라고 그렇게 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도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게임의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로도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 게임을 한 3시간, 4시간 좀 장시간 길게 하면 로그아웃을 안 하고 길게 하면 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이 아주 둔화된답니다. 그래서 천천히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피로도 시스템까지 대한민국 게임에는 도입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게임을 해외에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약 1조 2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돈이 이제 외화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신데렐라법을 만들어서 게임을 규제하고 있으면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 게임이 이게 유해물의 원상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게임 수출이 상당히 좀 둔화될 것이고 돈이 안 벌릴 것이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이제 중국에 있는 게임 업체들하고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밀리고 있는 형편인데 이 법의 도입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에게 좀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상당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까? 이제 유일하게 한 국가가 있는데요. 태국에서 2003년도에 셧다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한 게 자정이 아니라 이제 저녁 10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고요. 중국은 셧다운제는 도입이 안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게임 업계에 정부가 좀 피로도 시스템을 조금 집어넣는 게 어떻겠느냐 행정 권고를 하는 정도고 이제 그 외에는 어떤 게임에 대해서 일체 다른 국가에서 규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제도의 당사자인 이런 청소년들은 뭐 아무래도 자신들의 이런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반대를 하겠죠. 예, 그런 입장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의 한 72% 정도가 이 제도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얘기를 보면 부모라든지 정부들이 왜 우리 시간을 이렇게 법으로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80% 정도가 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자정 넘어서 내가 게임을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성인들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라도 게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불만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성인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반대한다면서요? 예,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성인들 중에는 그게 아무리 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고 학생들이지만 너무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은 결국은 학생들을 또 어린 청소년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은 감시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알아서 놀고 알아서 자기가 공부할 권리가 있다. 근데 왜 이런 법이 들어오느냐. 또 이렇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무슨 창의성이 있고 어떤 이렇게 자율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아서 자기 시간, 자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스스로 통제하는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국내 서버를 두지 않고 게임 업체가 맘만 먹으면 해외에 서버를 뒀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셧다운 제도가 없기 때문에 태국에만 두지 않으면 네. 사실은 국내에서 외국 서버에 접속해서 그냥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 얘기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법을 다 그냥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효용이 없는 법을 정부가 그냥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학부모라든지 학생 또 학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질서랄까 뭐 이런 교육이랄까 뭐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예.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게임의 범위가 또다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업계에서는 이제 이 셧다운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범위를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여성가족부나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워낙 중독성이 크고 청소년들이 그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폰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게임 기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다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여전히 이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네.